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의 특징입니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은 시민적 합의를 중시합니다. 공존형 토론 수업 모형의 마지막 절차에는 모둠별 합의가 있습니다. 모둠의 구성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보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합의하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 서로의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 등을 더욱 중시합니다. 공존형 토론 수업은 토론을 하기 전에 해당 주제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분석하는 활동을 강조합니다. 이때 찬성 또는 반대의 어느 특정 입장이 아닌 두 관점에 대한 자료를 모두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두 입장을 모두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단지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모형은 자료 분석의 활동 방식에 따라 모둠형, 코너 학습형, 순차적 자료 분석형으로 구분됩니다. 모든 토론 수업의 모형은 토론 주제 파악, 자료 분석, 1차 토론과 2차 토론, 모둠별 합의라는 절차를 모두 거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자료 분석 활동의 방식이 모둠에서 이루어지면 모둠형, 찬성 코너와 반대 코너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면 코너 학습형, 학급 전체가 찬성과 반대와 관련된 자료를 차례대로 분석하면 순차적 자료 분석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모둠형은 공존형 토론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입니다. 모둠형은 자료 분석부터 토론 활동까지 모든 절차를 모둠으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료 분석이 모둠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론 주제의 논쟁성 정도가 낮아 사회 현안 문제를 학생들끼리 이해할 수 있을 때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코너 학습형은 학생들이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자료가 마련된 학습 코너에서 자료를 분석한 후에 토론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사는 사전에 해당 토론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주장할 학생을 각각 한 명씩 정한 뒤 토론 수업 전에 관련 내용을 전문적으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차적 자료 분석형은 모든 학생이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자료를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강조한 모형입니다. 교사가 학급 전체 학생들과 함께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자료를 분석해도 되지만 모둠별로 자료를 공부하게 하거나 교사가 질문을 통해서 해당 입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어도 됩니다. 어떤 형태이든 모둠의 기본은 4인으로 구성됩니다.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학생들을 4명이 한 모둠이 되게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5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모둠형 진행 방법입니다. 토론 주제 파악 단계에서는 교사가 제시한 토론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 및 쟁점 등을 이해하게 됩니다. 1차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모둠의 구성원을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누고 각 팀이 함께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게 합니다. 이때 찬성팀 2명, 반대팀 2명을 반드시 무작위로 정해야 합니다. 각 팀을 나누기 전에 학생들에게 토론 주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를 미리 묻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또한 교사가 제공하는 자료에는 찬성과 반대 입장과 관련된 내용이 균형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1차 토론은 입론, 반론, 최종 발언의 순서대로 찬성팀과 반대팀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토론하는 단계입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방법과 토론에 참여할 때의 유의사항 및 태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2차 자료 분석에서는 1차 토론 활동에서 찬성팀에 있었던 학생들은 반대팀으로, 반대팀에 있던 학생들은 찬성팀으로 입장을 바꾸어서 2차 토론 활동을 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1차 토론 활동을 토대로 2차 토론을 위해서 학생들이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2차 토론에서는 1차 토론 때와 입장을 바꾸어서 토론 활동을 하게 합니다. 모둠별 합의안 작성에서는 토론 활동을 바탕으로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게 하고 모둠 안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시도하여 정리하게 합니다.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결정하거나 강제적 또는 협상에 의한 합의를 지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장일치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의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정안을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은 합의 그 자체가 아니라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코너 학습형 진행 방법입니다. 토론 주제 파악 단계에서는 교사가 제시한 토론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 및 쟁점 등을 이해하게 합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토론 공간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찬성 및 반대 입장과 관련된 자료를 공부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학생 중 절반은 찬성 코너에서 나머지는 반대 코너에서 각 입장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게 합니다. 이후 코너를 바꾸어서 자료를 분석하게 합니다. 1차 토론에서는 모둠 내에서 무작위로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누고 임론, 반론, 최종 발언의 순서대로 주어진 시간 내에서 토론하게 합니다. 2차 토론에서는 1차 토론 때와 입장을 바꾸어 토론하게 합니다. 모둠별 합의안 작성에서는 토론 활동을 바탕으로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게 하고 모둠 안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시도하여 정리하게 합니다. 다음은 순차적 자료 분석형 진행 방법입니다. 토론 주제 파악에서 토론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 및 쟁점 등을 이해하게 합니다. 1차 자료 분석에서는 학급의 모든 학생이 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 입장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2차 자료 분석에서는 반대 입장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합니다. 이때 찬성 및 반대 입장과 관련된 자료 분석의 순서는 무작위로 선정해도 됩니다. 이후에 1차 토론과 2차 토론, 모둠별 합의안 작성은 앞의 두 모형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공존형 토론 수업의 주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먼저 주제 영역을 정해봅시다. 정보화, 생명 존중, 환경 문제, 인구 변화, 인권 문제와 같은 큰 범위의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이후에 그 주제 영역 안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 현안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화와 관련되어 인공지능을, 생명 존중과 관련해서는 동물권을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현재의 제도나 상황에 대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구성합니다. 생명 존중의 주제 영역에서 동물권이라는 사회 현안을 설정했다면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해도 되는가 라고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 토론 주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여러 교과에서도 다룰 수 있게 합니다. 정당한가 또는 선택할 것인가와 같은 형태는 지향합니다. 정당성은 토론 과정에서 근거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선택은 개인적인 선호나 취향을 묻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의 주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인류 사회가 지향해온 보편적 가치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토론 주제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며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사회 통합과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에서 경쟁하여 승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토론 주제에 대해 공동체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중시하는 수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세요.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사회 현안을 다루는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경험이라는 점을 안내해 주세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교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비난을 받지 않을 안전한 공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토론에 앞서 우리의 약속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 중 토론에서 다루는 주제에 당사자나 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해당 주제를 토론 수업에서 다룬다는 점과 토론 수업의 목적 및 의의를 함께 알리면서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에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